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정책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것일까? 우선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야가 극도로 좁다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시야가 좁다. 그렇다면 점 하나에서 출발해서 직선 두 개를 그었을 때 그 각도가 좁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것이 각도가 아니고 그저 콕 집어 놓은 그 점입니다. 점단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한 점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이 여러분이 이것을 잘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모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고 정부가 이빨을 드러내고 싸우고 있는 이슈마다 이것을 대입해 보면 정말 그렇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 점만 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이 그 한 점을 볼 때는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두를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되는 일이 없는 이유, 이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죠. 그런데 한 점만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참 문제가 큽니다. 점단위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각지대가 없다. 아웃라인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디든 한 점 찍는 거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종종 좌표 평면을 벗어나서 점이 있다. 이렇게 우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그것이 좌표 평면인 것이죠. 그러면 이 한 점, 문재인 청와대 정부 주의들의 이 한 점, 그것이 문재인에게는 보이겠죠. 그들 같은 패거리에게는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에게 안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 한 점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 국민이 못 보는구나. 국민이 능력이 모자라서 못 보는구나. 그러니 선전선동을 해서 그들 말로는 적극 홍보를 해서 국민의 입에서 보인다는 소리가 나오게 해라. 허구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문재인 씨,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에게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삼류 독재 정권이 버스 업계까지도 주 52시간을 강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법 로봇이,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해 놓은 그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현재 오작동하는 이 법 로봇이 도대체 어떻게 오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어야 그가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이것을 문재인 로봇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주 52시간제에는 누가 합니까? 지금까지 뉴스에서
주 52시간제를 가지고 논박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이 근로자인 줄, 노동자인 줄 알았죠. 그런데 곰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 52시간제는 버스 회사가 합니다. 사장이 하는 겁니다. 이번 경우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합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영리한 문재인 씨는 사장이 기업이 원할 조건을 내세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뉴스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부에서는 운전인력 양성사업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운전하는 근로자가 내가 근로조건이 나쁘다. 그 근로자 노조가 이의제기를 하는데 운전인력 양성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정부가 신경 쓴 것은 근로자, 노동자가 아니고 사장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정부는 운전자 추가 고용에 드는 돈을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런 정부가 그동안에 내세웠던 모든 것은 노동자가 아니고 기업가를 위한 그런 협상 조건이었던 것이죠. 운전을 하는 노동자는 신경 안 썼다. 다만 버스 회사하고 쏙닥쏙닥 해치우려고 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겠다. 삼류 독재 정권이 구상한 정책이 이런 겁니다. 결국 기업가에게 돈 주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세금 걷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경우인가? 떡 안 사 먹는 소비자와 떡 사 먹는 소비자가 있다고 할 때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가, 그러니까 떡 안 사 먹는 소비자는 소비자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떡장수가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돈을 내야 한다. 그것이 삼류 독재 정권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노동자가 반발을 했죠. 사장만 주냐?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계속 노동자의 불편함을 이야기했는데 정부는 노동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번에 노동자가 반발을 하니까 기업은 여기에 또 따라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노동자가 기업을 대상으로 싸웠던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곳곳에서 확인이 되죠. 그래서 해결한 것이, 내놓은 것이 노동자에게 돈 주기로 했습니다. 임금을 인상해 주기로 한 것이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합의가 된 곳은 다 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에게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기업가에게도 또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요금을 인상해 주고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노동자와 기업가에게 돈은 누가 주느냐? 국민이 줘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버스 사고가 나면 누가 죽느냐? 국민이 죽는다. 그렇죠. 버스 사고가 나면 국민이 죽습니다. 그러니
국민이 돈 내놔야 하는 것이죠. 2017년 5월과 7월 두 건의 사고는 졸음운전이 문제였다. 그런데 왜 졸음운전을 하느냐? 운전자가 너무 근무 시간이 길어서 그렇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해야 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는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게 하고 국민이 버스 사고로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 52시간 강행했다. 국민이 돈 내놔야지. 정말 요즘 유행하는 타노스 논법, 그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주 52시간은 그러면은 어떻게 강행을 하는가?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돈은 국민이 낸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처리했다 하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어떤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타노스 논법인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내가 정했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그냥 돈만 내면 된다. 이런 것이죠. 가장 만만한 게 국민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이 노동자를 먹여 살립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국민이 버스 회사도 먹여 살립니다. 게다가 국민이 정부의 문제도 해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하는 일이 없고 가장 쓸모없는 것은 정부와 문재인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이 반발하고 노동자가 반발하고 이제는 참고 있던 국민이 반발할 차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문재인을 불신임하고 정부를 불신임할 차례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